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의료 상조의 제공입니다. 이 시간은 AM 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법원 출석일인 오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이애미 연방법원 주변에 속속 모여들면서 사법당국은 최고 수준으로 경계를 강화 중입니다. 연방법원 첫 출석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2일 전용기로 마이애미에 왔죠.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오늘 법원에 출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모든 것을 잃었다, 시위해야 한다며 지지층에게 법원 앞 집회에 가다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극우 세력도 참석할 뜻을 밝혀 자칫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사법당국은 극우단체와 친트럼프 집회 계획을 감시하고 경찰력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마이애미 경찰은 최대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하면 주변 도로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미국 프로농구 NBA 덴버 너게츠가 창단 56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던 와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30분께 덴버 시내에서 총격이 벌어져 총 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중태입니다. 사건 현장은 전날 밤 너게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NBA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이 열린 볼 아레나 경기장에서 불과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경찰은 총격 발생 직후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 중이지만 아직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밤사이 축하를 위해 군중이 가장 많이 몰려든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며 시간이 늦어지며 많은 이들이 귀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술집에서 몰려 나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덴버 너게츠는 전날 5차전에서 히트를 누르고 4승 1패의 전적으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1967년 아메리칸 농구협회 소속팀으로 창단해 1976년부터 NBA에서 경쟁한 덴버는 올 시즌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고 우승까지 이뤄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도서금서를 금지하는 미국 내 최초주가 됐습니다. 최근 성소수자 관련 서적 등을 도서관에 두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리노이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어제 미국 최초로 도서금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죠. 법안에 따르면 당파적 또는 교리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리노이 공공도서관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공공도서관이 주정부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자료의 출처, 배경 또는 제작에 기여한 사람의 견해 때문에 자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장전을 채택하거나 또 유사한 서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리노이주 사서이자 이 법안을 주도한 알렉스 제아놀리아스 국무장관은 모든 책이 모든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의 취지는 사서들의 경험과 교육을 믿고 어떤 책을 배포할지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새로운 법은 최근 미 전역에서 특정 도서, 특히 성소수자와 유색인종 관련 도서를 학교와 도서관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시행되는 겁니다. 지난 3월 미국 도서관협회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검열하려는 시도가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기록인 2021년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브랜든 존슨 심시장이 시카고 공립학교 직원들의 12주 유급 휴가를 주기로 한 데 대해 경찰 노조가 동등 혜택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찰 공제조합 회장인 존 카타한자라는 지난 9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교사들은 교섭 없이 육아휴직을 받았다며 우리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회원들에게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8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새 학기부터 시카고 공립학교 직원에게 1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죠. 이날 시카고 공립학교 육아휴직 정책 업데이트 계획 발표 자리에는 페드로 말티네스 세피오스 CEO와 스테이스 데이비스 게이츠 시카고 교원노조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카탄자라는 존슨 시장이 시카고 공립학교 직원들에게 12주 유급 육아휴직을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제공했다면 경찰관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카탄자라는 존슨 시장 팀에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공개합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시장 측은 카탄자라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청 소식통들은 시카고 경찰관들이 이미 2년마다 365일까지 쉴 수 있는 상황에서 12주간의 유급 휴가 휴직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선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아 스포티지 차량 약 10만 대를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리콜했다고 팍스 비즈니스 등이 전했는데요. 기아 스포티지는 브레이크 부스터, 다이어프램 배열 잘못으로 파워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손상돼 정지 거리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22년과 2023년식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 9만 6천 대도 조수석 에어백과 관련해 리콜했는데요. 또 랜드로버, 렌즈로버 모델 약 1만 3천 대와 2017년에서 2020년식 디스커버리 모델 2만 9,600대도 각각 조명이나 무선도어 잠금 기능 등과 관련해 리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외곽도로 듀세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가 도로 재포장 공사로 내일까지 야간 시간 일부 폐쇄를 공지했는데요. 어제 오후 7시부터 남쪽 방향 로렌스 애비뉴와 얼빙파크 로드 사이에 듀세블 드라이브가 한 차선으로 축소돼 운영되다가 오늘 오전 6시경 재개방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간에 폐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역시 폐쇄 구간의 재개방은 내일 오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밤 시간대 북쪽 방향 차선도 역시 오늘 오후 7시부터 러셀 드라이브와 로렌스 애비뉴 사이에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으로 축소됩니다. 그런 다음 오후 10시에 한 차선으로 축소되는데요. 모든 구간의 폐쇄는 내일 오전 6시경에 일제히 재개됩니다. 내일 오후에도 같은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러셀과 로렌스 사이의 듀세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가 한 차선으로 축소됩니다. 남쪽 방향 차선도 내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로렌스 애비뉴와 얼빙파크 로드 사이 해당 도로가 한 차선으로 축소됩니다. 오전 1시부터 이동식 경사로 폐쇄는 약 1시간 동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한 속도는 구간 공사로 인해 35마일로 제한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결혼 60주년을 맞은 한인 부부의 축하 선언문을 승인해 증정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민병찬, 민정씨 부부로 20여 년간 보석상을 운영해온 민병찬 씨는 한인 사회를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인 1세대 원로입니다. 선언문 증정식은 지난 8일 로렌스길에 있는 시카고시 39지구시 의원실에서 열렸는데요. 이 지역시 의원인 사만다 누전트는 이날 민병찬 민정씨 부부와 가족을 초청해 시카고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민씨 부부 결혼 60주년 회혼식 기념 축하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1963년 5월 23일 결혼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뉴전트 시의원이 발의해 시의회에서 정식 결의 승인됐는데요. 민병찬 씨는 뉴전트 시의원 관할 지역인 39지역구에서 20여 년간 보석상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온 민 씨의 60주년 결혼기념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뉴전트 시의원은 두 분의 회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 결혼 개념이 많이 희박해진 요즘 미국 세대들에게 두 분은 훌륭한 귀감이 돼주셨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병찬 씨는 우리 부부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사만다 의원께서 직접 결의문을 상정해 시의회를 통해 이를 받도록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두 내외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시의원들의 결의에서 이 패를 받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식구들 모두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생에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PBA 지역상공회의소 경제디렉터는 우리 시카고 지역의 한인 이민사회 원로이기도 한 두 분은 결혼 후 60년을 함께 하셨다며 시카고시 의회와 미 지역사회에서 이를 기념해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반갑고 기쁘다고 축하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20여 년간 주우리 비즈니스를 성실하게 운영하시고 또한 지역 시의원과 좋은 인연을 통해서 이번에 두 분의 60주년 결혼 기념식을 시의회를 통해서 선언문을 받게 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고 축하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민병찬 씨는 그동안 한인 시니어 센터와 각 기관, 연장자 아파트, 양로원 등을 10수년 동안 방문해 여흥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2021년 쿡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가 주관한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기념식에서 지역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센터가 지난 3월 2023 시민학교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그 두 번째 주제 강연이 이달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센터 측에 따르면 모두 3개의 주제로 구성된 1년 교과 과정 중 마지막 모든 세션은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모든 세션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최인혜 사무총장은 6월과 7월 우리는 흑인 역사와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한다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역사적 기원, 20세기의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탐구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이민자로서의 독특한 경험과 또 이런 주제들 간의 연결점을 찾아봄으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주제 선정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수업 일정은 15일 오후 7시 인종차별의 역사적 기원, 29일 같은 시각 20세기 흑인 민권운동, 내달 7월 13일 반흑인 정책이 시카고 흑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7월 27일 흑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정책들 순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이 시민학교에서는 총 3개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계획인데요. 각 주제는 총 4번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앞서 첫 번째 주제로 이민정책의 역사와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이어 10월과 11월에는 인종 간 갈등을 넘어 연대를 향해를 주제로 세 번째 주제가 진행되는데요. 10월 5일과 10일, 11월 2일과 16일에 마련됩니다. 다른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직접 만나 우리와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대화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인종정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3 시민학교는 약 1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션은 격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민주평통 시카고 지부가 매년 주최하는 해외 청소년 평화 골든벨 대회가 지난 11일 개최됐습니다. 그 결과 영예 최우수상은 조민희 학생이 차지했는데요. 우수상은 김준호 학생이 수상했으며 각각 $250와 $15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협의회 측은 이 두 학생에게 2023 해외 청소년 평화 통일 골든벨 본선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했는데요. 참가권과 더불어 항공료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날 대회는 당초 참가 신청 등록수를 넘어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한국의 분단 역사와 통일 정책 및 방안 등의 문제들을 훌륭하게 풀어내는데요. 이성배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한반도 미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우리가 할 일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한국전통예술원 김병석 대표의 통일 세미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역사를 비롯해 남북 분단의 계기, 또 통일의 중요성 등에 대해 준비된 영상 자료를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지난 10일 온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 장학금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속한 차세대 교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선발된 윤채영, 한정호, 박희진, 유서연, 강하나, 박세원, 한수희, 이종현 이상 8명의 학생 기자들은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내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과 한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인물, 역사, 음식,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해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주성희 총회장은 여러분은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한국에 대해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건설적인 한미관계 형성과 또 지구촌 공동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세상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의 목적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학교 학생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미국 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통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6년 만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국제기구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팽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렸죠. 그로부터 6년 만에 미국은 유네스코 재가입을 신청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데다 이스라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 6억 달러로 조정했는데요. 미국 복귀 결정은 유엔 산하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교육 분야 표준 설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재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재가입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부 회원국이 조속한 임시 총회를 제안할 만큼 가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카고 일원 오늘 오후 시간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미풍이 부는 쌀쌀한 날씨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으나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오릅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1도, 습도는 82%, 바람은 북서풍이 1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그려 상조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